진보 세력을 자처하는 이들이 즐겨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들이 불러오는 듣기 좋음의 노예가 된 지 오래죠. 물론 들어보면 과연 적절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평등한 사회, 옳죠. 조선시대부터 극심했던 신분제의 노예로 살아온 우리에게 평등의 가치는 지극히 유익한 것입니다. 인종이나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것이 된 지 오래죠. 말도 안 되는 정근대적 신분 기반 차별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혈통이란 것으로 개인을 제한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평등한 존재로서 각자 고유하게 존엄한 개인임을 상기할 때 평등의 가치는 분명 소중하고 지향에 마땅합니다. 요즘에도 신분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잘못된 관행과 불법적 행위로 부당하게 행동하는 이들, 즉 갑질하는 이들이 많이 있죠. 이들은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를 아무렇지 않게 탄압하는 이들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진보 세력이 주창하는 것들 중 문제가 되는 지점이 5가지가 있습니다. 없는 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미 많은 것들을 이룬 이들에게 더 나누라고 국가의 이름으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받기에만 익숙해지게 되면 누가 열심히 일하고 발전하려고 할까요? 이재명의 현금 살포가 그 좋은 예시입니다. 대기업의 부자들의 부를 부당한 자산의 축적으로 여기고 이를 악마화하면 경쟁이 사라지고 비즈니스와 기술 발전이 위축되어 노력을 통한 혁신의 분위기가 사라지고 인류의 물질적 계명이 중단될 것입니다. 대기업을 해체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우자는 노력을 이어가야겠죠. 정치인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국민이라는 대명사를 자주 쓰는 이들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뜻 또는 우리 정파의 뜻 이렇게 바꿔서 읽으시면 정확할 겁니다. 민중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강요한다고 해서 결코 절대 선 또는 신의 말씀과 같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수제를 허용하지만 그 결과는 현상이지 정답이 아닙니다. 진보 세력에서 이것이 민중, 국민의 뜻이다 라고 하려면 국민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나 공부부터 추진해야죠. 현실을 보십시오. 왜곡 투성입니다. 언제부턴가 진보에서는 종교에 대해서도 그들과 정파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면 경멸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기독교계에 대한 것이 가장 강하겠죠. 우리 기독교는 교육과 의료에서 이 나라의 성장에 매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지 성경 말씀과 자유 이념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해서 이들을 거침없이 몰아가고 악마화합니다. 기독교도들에 대한 사회적 핍박과 무시가 이들에게는 일상입니다. 모든 진보 세력을 자처하는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다양한 역사에 대한 해석이 있겠죠. 이승만, 박정희를 긍정하는 이들도, 군사 정권의 합리적 권위주의를 이해하는 이들도, 자유민주주의를 긍정하는 진보 세력도 존재할 것입니다. 다만 비율이 매우 낮을 겁니다. 진보 세력이 하자는 대로 우리 역사를 바라보고 행동한다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습관은 영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셀프 소멸해가는 이 나라의 동력을 재창출하고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힘을 키워 자유로운 통일된 공화국을 건설해가는 비전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진보 세력의 방법들이 이 과정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들어보겠지만 글쎄요. 그들은 미래를 이야기하지 못합니다.